상표를 내가 출원할 때 이 상표가 등록될지 안 될지를 검색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표를 한번 출원하면 제가 지금 1년이 넘도록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뭐 상표 출원이 워낙 많아서 심사관 수는 부족하고 그런 점은 이해는 하겠는데 출원한 사람 입장에서 제가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 솔직히 아무런 통지가 없거든요. 출원한 사람한테. 그러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아니 나는 출원을 했는데 이게 되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이거 언제 되는 건지 뭐 표시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1년을 넘게 기다려서 만약에 1년 반이 지나서 특허청에서 서류 하나가 날라옵니다. 근데 이거 비슷한 상표 있어서 등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날아옵니다. 그러면 출원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 나는 심사해준다고 해서 1년 반이나 기다렸는데 그래 놓고 결국 나온다는 게 등록 안 된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서 기다린 건가? 그러면 그 전에 말이 미리 빨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상표를 바꾸든지 뭐 상표를 포기하고 뭐 사업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 대응안을 찾았을 텐데 이미 상표 그걸로 출원해 놨으니까 나 이걸로 해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사업해 봐야지라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선행상표 조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행상표 조사도 특허법인에다가 의뢰를 하시면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변리사들이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를 검색을 한 다음에 이 상표는 등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줍니다. 물론 거기도 또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걸 제가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선 심사도 그렇고 선행상표 조사도 그렇고 전부 다 특허법인에 의뢰하시면 다 받아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열심히 무료로 하는 방법을 영업 비밀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선행상표 조사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라서 뭐 깊게 보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상표의 구성, 상표라는 거는 상표명하고 상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상표명이라는 게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장이라는 것은 내 상품하고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어떠한 표시를 말하는데 표장이라고 하면 일반인 입장에서 그게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표장이 뭐지? 뭐 표창 아니야? 약간 이럴 수도 있어서 상표명, 이름 그 마크하고 상품이라고 저는 쉽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사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표가 유사하고 상품이 유사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랬을 때 A 상표하고 B 상표하고 유사한지를 보려면 상표명끼리 비교를 해서 유사한지 동일한지 유사한지를 판단을 하고 상품끼리 비교를 해서 동일한지 유사한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의 상표가 있어요. 제가 핸드폰에다가 갤럭시라고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핸드폰이 아니라 종이컵에다가 갤럭시라고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표가 유사한 걸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갤럭시가 비록 지금 여러분들께서 갤럭시 삼성 핸드폰을 떠올리실 테지만 그거는 그냥 잊어주시고 어떤 동일한 상표명을 가지고 한 사람은 핸드폰에다가 붙여서 팔고 한 사람은 종이컵에다가 붙여서 판다면 상품이 서로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갤럭시 혹은 뭐 남스비 똑같은 표시를 붙여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게 상표명이나 상품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지 않다면 서로 비유사한 상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운 예시를 하나 볼게요. 왼쪽에 있는 상표와 오른쪽에 있는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여기는 ABC 케찹이고 여기는 ABCD 케찹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유사할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ABC 케찹이 되겠고 여기는 가나다 케찹이 되겠습니다. 이 상표는 서로 유사할까요?
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당연히 유사한 상표가 되겠고 얘는 비유사한 상표가 되겠습니다. 지정 상품은 둘 다 서로 지금 케찹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당연히 케찹으로 이해하셨겠죠. 네. 그래서 케찹으로 지정 상품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표명만 보시면 되는데 상표명이 비슷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법원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하고 상표의 요부,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또 뭐 전체로서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원에서 제시했던 근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들이 과연 왜 나왔을까요? 상표가 이 표시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는 사실 주관적인 영역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동일한 거는 ABC 케찹을 누가 똑같이 베껴 쓴다면 그건 동일한 영역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유사라는 영역은 이 사람이 유사하다고 볼지 저 사람이 유사하다고 보는지 그거가 서로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보자. 비록 이게 주관적인 판단 영역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줄이고 우리는 법원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보자라고 해서 방금 설명드렸던 뭐 외관 호칭 관념, 그다음에 전체로서 판단하고 뭐 요부 핵심적인 부분이 어딘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기준들은 다 필요 없어요. 제일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정말 한 90% 이상 들어맞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 ABC 케찹이라는 게 있고 그 옆에 ABCD 케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얘는 ABC고 얘는 ABCD네. 그러면 좀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하면은 이거는 유사한 범위가 되겠죠. D만 하나 추가된 거니까 뭐 ABC 브랜드에서 나온 뭐 ABCD 플러스 D가 된 케찹인가 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를 놓고 헷갈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유사한 상표가 되겠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ABC 케찹인데 그 옆에 있는 게 가나다 케찹이란 말이죠. 그러면 ABC랑 가나다는 전혀 다르잖아요, 표시가. 일단 뭐 문자 자체도 얘는 영문이고 얘는 한글이고 그리고 문자가 전혀 서로 다른 ABC 각각 뭐 얘는 영문의 첫 세 글자고 얘는 한글의 첫 세 글자다 뭐 그렇게 우겨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백화점에 갔을 때 매장에 갔을 때 이게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을 때 얘네 두 개가 같은 회사 제품인가? 라는 생각이 들까요? 저는 사실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얘는 ABC 회사에서 나온 거고 얘는 가나다 회사에서 나온 케찹이겠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표의 유사 판단은 여러분들의 직관에 의존하시는 게 거의 한 90% 이상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문자 상표 같은 경우는 외관이 가장 중요하고 칭호나 그 관념, 외관 칭호 관념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상표는 외관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문자 상표에서는 초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글자가 중요한지, 앞글자가 동일한지, 앞글자가 동일하면 유사한 상표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뭐 그런 다양한 판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누구나 쉽게 판단하는 게 자기의 직관으로 판단하는 게 거의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선행상표 조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을 설명드린 거고 실제 선행상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상품이 있어야 되겠죠. 상표가 있어야 되겠죠. 상표라는 것은 상표명하고 상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명은 아보카도고 상품은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할 때 아보카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사실 어디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냐면 애플 컴퓨터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애플 컴퓨터도 애플이라는 이름을 컴퓨터에다가 붙여서 쓰니까 상표로 쓸 수 있는 거지. 애플이 그냥 사과를 판매하면서 애플이라고 했으면 그거는 상표로 인정될 수가 없죠. 아무튼 그거는 상표에 대한 다른 내용이니까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아보카도라는 상표명을 상품인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키프리스에서 아보카도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용할 상표명을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키프리스에 접속해서 상표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검색창에다 아보카도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유용한 기능이 대표 도면 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모니터 모양이 있는데 그 오른쪽 거를 누르면 대표 도면 보기라고 떠요. 그래서 왼쪽 같이 뜨던 화면이 갑자기 오른쪽처럼 상표명들이 쭉 자세히 잘 볼 수 있도록 나옵니다. 아보카도를 당연히 검색했으니까 아보카도가 들어간 여러 가지 상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상표를 모두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등록된 상표만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생정 상태에서 출원, 공고, 등록이라는 세 가지 항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등록된 상표만 보면 되지만 그래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나보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또 거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원이랑 공고 두 가지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줄였더니 상표의 건수가 아까는 5,300건의 상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5,300건을 다 봐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방금 출원이랑 등록된 상표로만 추렸더니 1,30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 1,300건 언제 다 보고 있을 건가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만 살펴서 보셔야 되는데 내가 출원하는 아보카도랑 유사한 상표만을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쭉 보다 보면 밑으로 갈수록 관련도가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어, 그래서 보통은 이게 상표의 첫 페이지나 한 두 번째 페이지 정도 한 30개에서 60개 정도가 30개에 한 페이지니까 30개에서 60개 정도까지만 보면 이제 이 뒤는 별로 볼 필요 없겠다. 그냥 아보카도랑 엄청 멀리 있는 것도 그냥 일단은 검색이 추출이 되었는데 앞에 있는 것들이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아보카도랑 유사한 상표니까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하나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눌러서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는 어떤 지정 상품이었죠? 디지털 카메라였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랑 유사한 지정 상품에 아보카도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보카도를 하나 클릭을 첫 번째 걸 했더니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떴을 때 지정 상품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정 상품이 뭔지가 쭉 뜨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 가공된 먹지, 뭐 가정용 고무줄, 가정용 녹말풀, 가정용 뭐 불애풀, 뭐 가정용 뭔가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이 지정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 상품들이 내가 출원하려고 하는 디지털 카메라랑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표는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상표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를 눌러보면 이렇게 또 지정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릴팬, 김치통, 도마, 도자기, 믹싱볼, 뭐 보온병. 이거 대충 보니까 또 주방용품 관련된 상표 출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보카도니까 약간 주방용품 쪽에 쓰는 게 좀 더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 상표도 결국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상표가 아니니까 이 상표도 내가 출원했을 때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심화된 과정이에요. 도형 상표를 검색하기 위한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상표를 출원하실 때 그냥 문자로만 된 상표를 출원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표들은 도대체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설명드리면 오늘 종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도형상표 검색은 심화 과정이라서 여기 상세 검색, 항목별 검색을 위해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라고 스마트 검색 창이 하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 접속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냥 카테고리를 상표로 선택을 하고 스마트 검색란에서 이 핑크색 칸을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 칸을 누르면 오른쪽처럼 이 칸이 쭉 내려와요. 이 핑크색 칸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분류 정보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어, 내 상품이 어떤 것인지 음, 네. 이 분류 정보에서 지금 여기는 상품 분류랑 지정 상품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 오른쪽에 또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유사군과 도형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도형 코드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 코드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특허청에서 상표를 출원을 하게 되면 그 상표의 모양에 따라서 이 도형 코드를 자동으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형 코드들이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섹션 1번에서는 천체, 자연현상, 지도에 관련된 도형이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별 모양, 해성 모양, 뭐 군인의 계급을 표시하는 별을 포함한다. 그다음에 뭐 스파크 이런 것들이 다시 1-1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1-1-4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별, 그다음에 1-1-8 같은 경우는 삼각별, 뭐 이런 식으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어떤 모양인지를 이 대분류에서 세분류까지 내려가면서 찾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어렵다. 나는 이거 언제 이렇게 다 보고 있느냐라고 하시면 당연히 검색 기능이 있죠. 도형의 설명 여기 칸에다가 원하는 도형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애플 상표 같은 경우에는 사과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과를 여기 도형 형태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검색을 해줘서 대분류 5번, 중분류 5번에 화초꽃, 식물이 있고 화초, 과수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부 항목에다가 사과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 도형 코드에 050713이라고 해서 사과의 상세 분류 코드가 입력이 되었고 밑에 검색하기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과 모양이 들어간 상표는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애플의 그 사과 모양이 들어간 애플 뉴스, 뭐 애플 뉴스 투데이, 애플 피트니스. 그다음에 요거는 전체로서 사과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표까지 전부 다 검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제가 만들어낸 모양은 뭔가 그런 이름이 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그거랑 이제 어, 제일 유사한 상표를 하나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별 모양을 상표를 출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별이라는 이름이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뭔가 이름이 잘 안 떠오를 때 그거랑 가장 유사한 상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별 모양의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유명한 거는 뭐 자동차 브랜드의 벤츠가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오리온이라고 하면 과자 브랜드인데 오리온도 뭐 오리온 자리 모양이 그 상표에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그 상표를 눌러보시면 거기에도 도형 분류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도형 코드가 나와 있어서 이 상표들은 이런 걸로 코드가 되어 있네 라고 해서 그 코드를 직접 입력하셔서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표 도형 검색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